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주웅입니다. 이사철도 아닌 연초에 벌써부터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서정열 교수 모시고 현재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정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파워토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값은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의 서정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보이고 있는 우리 울산 지역의 주택시장의 향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 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전부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의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총론적으로는 일단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높은 가격 상승폭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울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는 서울 수도권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매매값이나 아니면 분양시장은 우리 밑에 지역, 부울경 지역이 상당히 높은 상승가를 보였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하고 상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면서 조금은 조정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사철, 본격적인 이사철 맞으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거나 전세 가격 오르고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지금 1월부터 벌써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월경에는 조금 그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학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군. 네네. 이제 3월 달 소위 개학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봄 시장은 분양을 개시를 합니다만 네. 일단 방학 전에 일단 학군 수요에 따라서 이사 수요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1월경에도 조금 매매가나 전세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집값 상승에 어떤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중소형 물량 품귀 현상 이런 거는 뭐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전세난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2014년 현재 그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6.8%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국보다는 좀 적게 오른 거예요. 낮은 수준입니다. 예.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울이 오히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작년 전체 연평균으로 6.9%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 2013년에 이제 12%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부울경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 시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이제 조금 서울 수도권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지역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일단 매매 시장도 보면 전국 2014년 현재를 보면 2.8%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3.6%. 그리고 부산이 오히려 2.6%.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1%포인트 높은 한 3.6% 정도 보였으니까 네. 전국보다는 좀 매매값은 한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전세값은 오히려 전국 수준보다 조금은 절반 수준 정도로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세 시장 자체가 빡빡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전세가보다는 매매가가 더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집을 산다 뭐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일단 주택 경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뭔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지금 거품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정점이 언제쯤 내려갈 건지 앞으로 뭐 추이나 동향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은 뭐 되게 많이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조금 이제 시작됐고 오름세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오름세는 조금 더 뭐 3월이나 좀 되면 또 더 오를 것이다. 뭐 그런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요. 집값이 계속 오를지 뭐 방금 시민 여러분들 말씀 같이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 부산 지역 또는 울산 지역, 불경 지역은 올 한 해는 조금 조정기를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 수도권 쪽이 상당히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네. 뭐 그런 반면에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이 부동산 3법이 소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불경 지역은 작년에 좀 너무 좀 올랐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올 한 해는 기존에 공급됐던 물량들이 이제 입주 물량으로 소위 전환되면서 좀 조정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전세가는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올랐고 적게 올랐고 네. 대신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전세가가 매매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일단 그 우리 울산 지역 전체로 보면 이전에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됐죠. 네네. 우전 혁신 도시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됐고 그런 공급 물량들이 이제 입주 물량들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거고요. 네네네. 반면에 어떤 구매력이 향상되고 어떤 소비 효과가 이제 우리 울산 지역은 또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양 가격도 상당히 오르면서 소위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신규 분양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우정 혁신도시라고 혁신도시.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겠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매매가수는 좀 더 오른, 당연히 거래 건수도 좀 더 예년보다는 좀 더 많은 거래 건수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보다 울산이 아파트 값이 더 높다. 네. 과연 지금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적정 수준이냐?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닌지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지역의 매매값이 부산 지역보다 오른 것은 맞지만 절대 가격으로 보면 전 평균 가격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좀 더 소위 아파트 가격은 평당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 출발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인구의 규모의 문제, 아니면 경제력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아파트라는 것들은 일정 시점에 또 수급 불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여건이 다릅니다만 일단 절대 가격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울산 지역의 가격은 부산 지역을 앞질렀다. 네네. 그 얘기는 부산 지역이 그만큼 구매력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동구거든요. 울산대교가 올 5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만 네네. 그런 울산대교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과거같이 이렇게 폭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는 뭐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거품 얘기도 하셨는데요. 울산 지역에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 그 가격이 거품이냐? 거품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시간이 좀 경과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빠져야만 그것이 거품이었다라고 증명이 될 텐데 현재 우리 울산시장은 가격을 계속 견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매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그것은 물론 그 점진적인 상승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예를 들면 2002년 정도 시점처럼 연평균 뭐 한 10 내지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앞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뭐 집을 사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뭐 사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 시장은 최소한 2, 3년 정도의 짧은 사이클을 동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최소한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시장에서 필요한 그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주택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우리 몇 년 동안 울산 지역에는 그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이제 분양을 했고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걸 볼 때는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분양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공급이 됐다라고. 네네네. 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그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네. 그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우리 울산 지역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일단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형성이 됐다가 그것들이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으면서 입주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적인 텀을 좀 보면 당분간 급격한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뭐 물론 우리 국내 여건이라든가 국제 여건의 변화가 여하히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들이 좀 더 제어가 된 상태라면 급격한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좀 견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울산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 위축 네. 있는데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부동산 시장에 호황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뭐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주머니 경제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 경제 여건도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살아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엔저라든가 뭐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여건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그런 경제적인 여건에 그 반영된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지역 또는 울산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였다.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상과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진단도 조금은 그렇죠. 있는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 봄부터 시작해서는 좀 더 그 급격한 상승은 없대. 뭐 그런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매매가는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임대 시장 예전에는 이제 전세가 위주였는데 네. 최근에는 반월세 또 월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주택 트렌드의 변화인지 뭐 원인이 특별히 있는 건지. 트렌드의 변화에도 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베이비 부모가 제일 많은 광역시가 바로 울산시거든요. 네, 그렇죠. 몇 가지 그 주택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연결되는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베이비 부모가 많으니까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의욕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또 네네, 지금 맞죠.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높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최근에 저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은 전세보다는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건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그렇죠. 낮은 전세 가격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내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다면 전세로 현재 그 놓고 있는 임차 시장에서의 주택을 네네. 당연히 그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노후 생활비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전세나 뭐 빠르게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으로는 이제 월세화가 네네. 빠르게 진전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오를 것 같지 않고 네.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는 필요하고 네네. 그렇다면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반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 뭐 이런 시장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또는 그 욕구의 변화 이런 것들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 그게 네. 가장 클 것 같고 트렌드의 변화도 있을 것이 가만히 된 거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주택이 예전에는 이제 거주의 개념, 소유의 개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소유보다는 이제 거주 쪽으로 실용적인 뭐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되는데요.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또 수입이 늘면 뭐 중대형 아파트도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고
반대로 이제 중대형 아파트의 시기는 이제 끝났다. 뭐 투자 가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대형 아파트의 향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라는 것 자체가 작은 집 또는 적은 집보다는 좀 더 큰 평형대를 네. 원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그런 편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더 넓은 주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판단컨대 85제곱미터죠. 국민주택 규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중구 혁신도시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원래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네. 중대형 평형도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초기에 그 택지가 잘 팔리지 않으면서 예. 그것을 이제 그 공급자가 원하는 평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의 99%가 30평대 아파트들로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 30평대 아파트가 그럼 적정하냐? 제가 볼 때는 적정합니다. 그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를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네. 중요한 건 발코니가 법적으로 확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분양가 심의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보면 30평대 아파트가 사실은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 되면서 작게는 한 6평, 네. 크게는 뭐 7평 내지 8평 정도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5.7평 그 85제곱미터의 30평대 아파트가 사실은 40평대 그렇죠.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네. 최근에 아마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시면 상대적으로 우리 집보다 좀 넓다라고 느끼시는데 법적으로 보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지만 평형대는 한 40평대 내지는 50평대 초반에 그런 평형대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대형에 대한 선호는 지금 현재 분양된 30평대 아파트의 선전에 의해서 조금은 좀 반감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그 견본주택 오픈하는 데를 이제 가서 보면 보통 시민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잘 빠졌다. 네.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어떤 주택에 대한 그 트렌드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는데요. 네. 트렌드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에 SMART로 요약되는데요. S는 스몰입니다. 바로 중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1, 2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4년 현재로만 보더라도 1, 2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 구성 비율 가운데 50%를 넘습니다. 그건 추계가 아닙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예. 1인 가구만 하더라도 25.3%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0%를 넘기 때문에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사실은 불필요할 정도로 그렇죠. 중소형 평형에 대한 그 선호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스몰입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입니다. 네네. 모바일은 요즘에 인터넷이 상당히 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들이 이제 공급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집에서 전기값, 가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계량할 수도 있고 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홈 네트워크가 이제 모바일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또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착한 분양가입니다. 아파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아파트먼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우리 울산이나 부산 지역에서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더 저렴했다.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수분양자들한테 줬던 것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수요가 넘치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것인데 네. 결국은 이런 착한 분양가 자체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3법 규제 완화에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이제 그 공공택지만 유지가 되고 네네. 민간 택지에서는 조금 배제가 됩니다만 물론 뭐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양 가격 자체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와 같은 착한 분양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이런 아파트먼트 프라이스로도 좀 같이 착한 분양가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은 뭘까요? R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리디벨롭먼트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우리 울산 지역은 사실은 재개발 사업 잘 추진되고 잘안 있지 되죠. 않죠. 예, 예. 아마 앞으로 이제 몇몇 곳들이 조금은 분양 시장이 호재를 보이고 일반 분양이 좀 더 낮게 이전보다는 나아지면서 몇몇 그 사업장들은 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상표 규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이 이 재개발 사업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리디벨롭먼트 R이라는 측면에서 좀 선호될 거다라는 게 2015년도에 하나의 또 트렌드고요. 네네. 마지막 T는 교통입니다. 트래픽. 아하. 결국은 지하철 내지는 교통 결절점, 뭐 KTX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네네. 뭐 아니면 지하철 역세권이냐 아니냐, 또는 뭐 우리 울산은 이제 지하철은 없습니다만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느냐에 네네. 따라서 이런 스마트 자체가 올 한 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살 집을 이제 구하는데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가. 사람들이 보통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 가격이요?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입지. 네. 예. 그럼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가 위치가 네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 학군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편의성, 공공시설이 있느냐, 마트가 할인점이 가까운 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결국은 이런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정도가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네네네. 최근에는 뭐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룸, 오피스텔, 뭐 상가, 뭐 부동산 땅, 뭐 이런 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자 나오는 게 없다 네.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대박은 아니라도 좀 여기면 실패하지 않는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 지역이나 울산 지역이나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죠. 네네. 그럼 보상받은 분들이 보상받은 돈으로 은행에다 넣지 않고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또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토지를 사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아파트들을 구입하시거나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런 보상받은 분들은 아니고더라도 예를 들면 대형 평형에 계신 분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할 때 또는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죠. 보면 소위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죠. 자기 집을 규모를 좀 줄여서 또 다른 작은 집, 거주할 작은 집을 하나 만들고 네. 그 여분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럴 때는 일부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금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일부는 그 수익형 부동산 일정하게 월세라든가 이런 상가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예, 쪽에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후대를 위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좀 더 나중에 어떤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라도 또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울산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 인구 이동에서 보면 그 유입보다는 또 유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외지인분들이 들어와서 생활하실 때 거주하실 공간을 찾을 때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이렇게 사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 뭐 원룸 내지는 요즘에는 그 서비스드 레지덴셜, 그러니까 가구가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오피스텔들이 또 주거용으로 많이 분양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쪽에 투자해서 굳이 또 울산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또 부산 쪽이나 네. 인근 지역에 그런 1인 가구라든가 어떤 인구 이동이 좀 있는 쪽에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계속 나면서 네. 안전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저층은 별로다 이랬었는데 저층에 대한 또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안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제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터에 또 몇 차례 네. 그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쪽에 그 화재들이 나면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들 또는 그 층수를 그러면 몇 층이 적정하냐에 대한 그 판단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전에 같으면 일단 고층이 상당히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의정부 화재 사태 때문에 네.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상에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를 이번에 이제 설치토록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뭐 6층 이상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이 아마 이루어질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네. 사실은 뭐 높은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이 많죠. 물론 양호한 조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기도 합니다만 네. 뭐 이런 화재나 이런 여타의 안전사고와 관련돼서는 뭐 그것 때문에 또 저층이 원래는 좀 좋지가 않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들이 예를 들면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출입문을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화재 안전 관련된 얘기들이 좀 강조되면서 저층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 대담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시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베이비 부모가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또 주택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많은 그 구매력이 순간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또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정책과 관련돼서 울산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그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주택정책의 방향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울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예, 서정렬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서정렬 교수 모시고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흔히들 건강한 삶의 기본 조건을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솟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